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새봄이 왔죠? 오다 보니까, 저희 집 아파트 앞에요. 목련이 벌써 필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물터 이제 벌어지기 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봄이 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죠. 겨울에는 이제 쉬었잖아, 이제. 봄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죠. 자, 보시고.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진도 나가고요. 자, 그리고, 요 기본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잠시 덮어두세요. 그래서 뭔가면, 우리 시험이랑 약간 좀 교양이 좀 안 맞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일단 서브노트로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보시고, 서브노트가 양이, 왜요? 기본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갖고 오시고. 자, 일단 이제 오늘 보세요. 이제 오늘 수업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법에서 이제 오늘 수업 부분이 가장 기본되는 사항이에요. 1장과 2장.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쭉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번 주 수업을 또 해보니까 가끔 이제 수업 끝나고 질문하러 오세요. 수업을 들어봤는데 한 개도 모르겠다. 근데 딱 봤더니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처음 봤대요. 그래서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3월달, 4월달 또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부 특징이 뭔가면요, 막 외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공부 특징은 이제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지겨워서 이제 외워져요. 또 이제 그리고 작전이 이제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마시고 수업만 잘 들으세요. 이제 오늘 이제 일단 오늘 수업 스케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총칙 1장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여기가 이제 2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부분에서 보통 시험 보러 하시면 보통 4개 내지 5개쯤 시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시법 절반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셨고. 일단 오늘 보시면 이제 명칭. 자. 오늘 수업 과목이 정식 명칭이 부동산 공시법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현재 사회에서 부동산 공시법 이런 법은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 시험 내기 위한 명칭일 뿐이에요. 여기를 이제 잘라보셔야 돼요. 앞으로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운다가 아니고 잘라보셔야 돼요. 그럼 단어가 3개죠. 첫 번째가 부동산이 있고 공시가 있고 법이 있다. 그럼 첫 번째, 자, 부동산은 뭐와 뭐가 있나요? 부동산은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토지와 그 정착물. 정착물이 뭐다? 건물. 부동산이고, 그 다음 공시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시라는 말은 이제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이게 공시예요. 그럼 이제 현행법상 부동산의 공시제도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게 요게 있죠. 등기라는 제도. 또 하나 등록이 있습니다. 자, 이 등록은 우리가요, 자동차를 사면은 뭐 해야죠? 등록을 해야죠. 그 등록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시제도가 등기라는 제도가 있고 등록이 있다. 요걸 이제 묶으면 법률이 나와요. 첫 번째, 자, 토지를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등기하는 법, 요거는 무슨 법 그래요?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많이 들어봤던 부동산 등기법. 요거예요. 부동산 등기법. 많이 들어봤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토지를 이제 등록을 해야죠. 그러면 토지의 등록은 그게 와야죠. 우리 들어온 장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그게 이제 토지를 등록한 장부예요. 그거는 여기 있어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토지 관련되는 2개의 법. 자, 그 다음 건물을 등기해야죠. 자, 그럼 여기서 건물을 등기하는 법.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법 그럴까요? 건물을 등기하는 법? 요것도 이제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등기 대상은 부동산, 토지 건물이 다 해당하고 이렇게 이제. 그럼 또 이제 건물을 등록을 해야죠. 그럼 건물의 등록은, 자, 보세요. 혹시 그거 들어봤죠? 건축물 대장. 그게 이제 건물을 등록한 장부예요. 근데 건축물 대장은 거기 있어요. 건축법에. 그럼 이제 요거 말고 또 있어요. 법이. 건축법. 현재 또 그거 들어봤죠? 공시지가. 공시지가도 법이 따로 있어요.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도 있고. 자, 그러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 그러면 여기 다 합치면요 19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가 이만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건축법은 언제 공부하죠? 요 이제 부동산 공법 시간에 그걸 보내놨고, 자, 공시지가는 언제 공부했어요? 요거는 학개론에 나오지. 요거 학개론에 보내놨고. 그래서 보내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시법, 그럼 우리는 두 개 공부해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공간정보법.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우리가 공시법이라 공부합니다. 자, 그럼 현재 보세요. 요게 이제 정식 명칭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묶어서 지금 부동산 공시법 그랬죠. 그럼 뭔가 하면 요 두 개 법률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해요. 그 기능이 뭔가 하면 공시라는 제도예요. 공시. 또 하나 이제 공시고. 이제 그럼 공시가 뭐냐? 또 한번 봐야죠. 자, 첫 번째.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토지를 팔라고 하죠. 그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라고 하는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이제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문제는 갑이 을에게 토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아니면 약간 부풀린다? 아니면 많이 부풀린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문제는 자, 을 보세요. 을. 요 매수인 을은 갑이 말해주는 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제 을. 저 토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죠. 그럼 이제 을이요. 저 토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사항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저 토지에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알아봐야죠. 자, 보세요. 우리 그 계약할 때 이 지목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어때요? 전답을 사가지고 건물 짓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죠. 또 이제 토지 면적 정확히 확인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또, 자, 매매 계약 칠 때 경계 어딘지 정확히 확인해요 말아요? 해야 돼요. 이런 거 알아봐야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을. 자, 보세요.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해요 말아요? 해야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가끔 뉴스에 그런 거 나와요. 아파트 임차인이 아파트 팔고 도망갔더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소유자 확인해야죠. 이렇게. 또 갑의 토지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요, 을이 토지를 사가지고 저 토지를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죠. 전세권자한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고. 또 갑의 토지에 1억짜리 저당권이 있더라. 그럼 을 갑한테 매매대금 다 줘야 돼요? 아니죠. 갑으로 요구하거나 대금에서 1억 빼야 되겠죠. 그럼 뭔가 하면 이 을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 알아볼 사항이 두 가지예요. 크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불러요. 첫 번째 여기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묶어서 여기 이제 토지 표시라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토지 표시 알아봐야죠. 또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 전세권자 있냐 없냐, 여기는 권리관계. 그럼 이제 요거요. 자, 이제 매수인 을은 계약 관련해서 토지에 대해서 알아볼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이제 그럼 을은요, 저 토지에 토지 표시 궁금하면 을은 이때는 저 토지에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요게 이제 토지 표시 궁금하면 요때 이제 저 을은 저 토지에 지적 공부를 봐야죠. 자, 보세요. 명칭이 지적 공부죠. 요게 그거죠.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장부고. 두 번째 이제 을이 권리관계 궁금하다. 이때는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등기부를 봐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지적 공부에 관한 법, 요게 뭐다? 요게 이제 공간정보법. 지적 공부에 관한 법, 등기부에 관한 법, 요게 뭐다? 부동산 등기법.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두 개 법률은 두 개 장부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죠. 그게 공시예요, 이렇게 이제. 똑같은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두 개 묶어서 이제 공시법 그랬어요. 그럼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이제 등기법 문제 몇 문제 나와요? 12문제. 또 이제 공간정보법 몇 문제? 12문제.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이제 16문제가 세법. 그래서 공시법, 세법 묶어서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지붕 세 가족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됐고. 자, 또. 자, 보세요. 문제. 일단 24개 나와요, 공시법. 그럼 제일 먼저 공간정보법 12문제 나오죠. 12문제 나오면 시험 보러 하면 최소한 몇 개는 맞춰야 한다? 무슨 10개야? 11개지. 최소한 11개는 맞아야 돼요. 자, 이유. 지금 제가 11개 그랬어요. 속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러는데, 가능해. 자, 이유. 혹시 학원 오시기 전에 사회생활 할 때요, 공간정보법 들어보신 분? 거의 없어요. 없어요, 원래.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 민법은 판례가 있죠. 얘는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판례도 없어요. 그럼 오로지 뭐만 시험 내는 거예요? 오로지 법률만 시험 내는 거예요. 법률만. 그래서 요거는 12문제 나오면 최소한 11문제가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최소 11개가.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낯선 문제는요,
뭐 가끔 한 개씩 이렇게 나와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요거는 최소한 11개예요. 최소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보러 하시면 가장 효자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자, 등기는 달라요. 등기는 등기는 좀 어려워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줘야죠.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불하고 을이 부동산을 넘겨받았다. 을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자, 근데 문제는 뭔가면 언제나 등기는요. 등기 앞에는 법률 행위가 있어요. 이 법률 행위가 민법이에요. 뭔가 하면 이제 제가 가끔 한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는 민법이 치고 뒤처리하는 게 등기법이에요. 그럼 뭔가 하면 이 등기는요. 민법을 알아야 돼요. 민법을 알아야 등기가 이해가 가요. 또는 반대로 말하면요. 등기를 좀 잘 잡아놓으면 민법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이제 어려운 대신에 민법 때문에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12문제 딱 나올 건데요. 12문제 나오면 여기는 8문제를 맞힐 수 있어요. 저 불신 얼굴로 바라보는 거 봐. 지금 비웃었어. 나중에 두고 봐. 자, 근데 자, 8문제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8문제는요. 나오는 분이 똑같아요. 소유권 문제 3개. 용의권 문제 1개. 저당권 1개. 가등기 1개. 이렇게 나와요. 또 앞에 가서 이제 뭐 서류 파트에서 이제 뭐 공동단독 신청하면 물어보는 거 이렇게. 그래서 8문제는 기본 문제예요. 그리고 자,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뭔가 하면 자, 들어보세요. 우리 시험 언제 보죠? 10월 30일 날. 근데 우리 시험 보러 가기 전에요. 등기법 시험이 4번 있어요. 우리 그 앞에 4번 있다고. 그래서 자, 지난 2월 달에 2월 15일 날인가요? 그때요.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 봤어요. 등기법 문제가 25문제 나왔어요. 올해 새로 낸 문제가 25개. 그리고 5월 달 가면요. 법원 승진 시험 있어요. 그 이제 8급이 7급 되는 거. 그 승진 시험에 등기법 문제가 60문제 나와요. 그리고 6급이 5급 되는 거. 사무관 승진 시험. 거기 10문제 나와요. 그리고 6월 말에 가면 법무사 시험 문제 있어요. 법무사. 거기 30문제 나와요. 총 125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면요. 우리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올해 새로 문제라고 지금. 그럼 만약에요. 여기 시험 보러 딱 갔는데 올해 우리 시험에 생판 처음 보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나왔던 지문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와도 어차피 대충은 다 걸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새롭게 보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나온다는 아니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가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찾아가지고 막 풀지 마세요. 미쳐버려요, 그럼. 우리랑 출제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문제 제가 나중에 추려가지고요. 한 여름쯤 되면 다시 정리해드려요. 올해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드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실수 마시고. 그래서 일단 공시법은 자, 보세요. 24개 나오면 보통 이제 19개는 맞히셔야 돼. 19개 맞으면 몇 점? 47.5지. 세파반 100개 맞으면 60 넘잖아. 끝. 60 넘으면 됐지 뭐 뭘 더 바래.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아주 편안하게 이해하죠? 이거 다 좀 녹화되고 있는 중이야. 나 거짓말 못 쳐. 근데 뭔가면요. 자, 편하게 말하는 이유가 한 거면 얘 때문에 그래요. 공간정보법. 여기가 가장 좋은 법이에요. 나오는 파트가 작고 문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 새로운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요걸 좀 잡아 놓으시고 등기는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등기는 양을 넓히면 안 되고 자꾸 줄이셔야 돼. 넓히면 한두 것도 없어요. 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좀 전에 내가 자, 법무사 시험 등기법 30문제 나옵니다 그랬죠. 자, 근데요. 법무사 시험이요. 1차가 8과목이에요. 민법, 헌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으로 쭉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요. 법무사 시험 포기하는 사람들이요. 등기법 때문에 포기해요. 너무 어렵다고.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안 내요. 우리가 법무사 된지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이제 등기법 파트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 위주로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이유는 자, 사람들이 공시법을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워낙 안 해서 그래. 그게 문제니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자, 1차 두 과목 열심히 해야죠. 자, 우리 시험은 1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민법하고 개론이. 그래서 1차 두 개 열심히 하시고 그럼 이제 2차를 딱 2차 공부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2차 공부를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무슨 과목 공부해야 돼? 제일 먼저 무슨, 뭐 중개사법 해야지. 공법 잡으면 안 돼. 공법을 잡으면 공법이 영원히 안 끝나요. 그래서 이게 진도를 못 나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중개법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과목 해야 돼? 그 다음 이제 공법을 해. 공법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또 삐지는데 자, 공법을 좀 줄이세요. 양을. 법이 너무 많아. 뭔가요? 공법책 다 보고 다른 거 보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국토법 딱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고베 내가 자신 있는 과목 법 있잖아요. 한 개만 더 보세요. 양을 줄이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책을 덮어놓고 다른 법은 수업 시간에 등록 커버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 세법을 해야 돼. 이렇게. 공시 먼저 해야 돼. 세법한테 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공시법 하시고 그럼 세법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수준 잡으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야 시간이 안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공시법, 세법을 되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워낙 안 해. 과목이 세 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뒤로 밀어요. 뒤로 미루다가 끝끝내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가. 그럼 꽈락이지 뭐. 그러니까 뭔가 하면 공부하면 절대로 꽈락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유는 그렇게 돼 있어요. 2차 공부 잡을 때 중개법 잡으시고 공법을 공부하고 공법을 양을 좀 줄이세요. 다 쓰지 말고. 그 다음 이제 공시법, 세법 보셔야 되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간단한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무조건. 이제 하나씩 이제 볼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일단 법이 두 개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요거 있죠. 공간정보법. 여기부터 이제 진도가 나가요. 그래서